네빌 고다드의 부활. 15년 전쯤에 아내와 저는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사무실과 살 곳을 마련하고 나머지 넓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만 괜찮아진다면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갚아나가느라고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에 이 돈을 쓰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 한 푼 없더라도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가장 바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건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웃의 아파트 여러 채를 지었던 토목 건설업자에 대해 말해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건축 중이라는 표지판에 나타난 이름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토목 건설업자를 찾지는 않을 거라 깨닫고는 건축업자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자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융화되었고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토목 건설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는데 말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왜 이 땅 모퉁이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는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그가 또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상상 속의 결과에 살고 있었고 마음속의 영상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건물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다시 찾아와 서류함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건물과 거의 일치하는 설계도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설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건축업자가 다시 와서는 이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 회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제안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성된 데다가 새가 다 나갔기 때문이고 상상 속에서 이 건물을 짓는 데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전개됩니다. 건설업자는 다음날 다시 병원에 찾아왔고 마치 어떤 선물이라도 주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대부할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차 계약을 마쳤고 완공되는 날까지 딱 한 개의 집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동안 상상 속의 완벽한 그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이런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에 이미 아파트로 이사온 임차인이 우리가 계약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아파트는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내용들은 세세한 면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가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녀에게 건물 이곳저곳을 보여주었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했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15년간 꿈으로 간직해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즉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통해서 의사와 아내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던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웠고 이제는 현실 세상에서도 그 꿈꾸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움은 외부에서 찾아온 듯 보이지만 사건이 이루어진 과정들은 의사 부부의 상상이 근본적으로 좌우했습니다. 의사 부부의 상상 속의 드라마는 관계된 모든 이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의 세상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만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또 다른 것 안에서 하나로 섞이더라.